아우 냄새. 내 거지 거기 다. 내 거지 같은 애비가 또 쓰레기를 보내? 집구석에 똥물 튀기게. 안 돼요. 이건 아빠가 보낸 귀한 약이에요. 시끄러워. 당장 내다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너랑 뱃속에 든 그 촌스러운 거 싹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놀라셨나요, 어머님? 당신이 쓰레기라며 걷어찬 그게 바로 500억짜리 계약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냄새 나는 뿌리 쪼가리 보내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고 전해라. 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흙물 배잖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민자영은 아버지가 있기에 고이 싸서 보내신 상자를 하이힐 굽으로 걷어찼습니다. 마치 오물을 털어내듯 매몰찬 발길질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지시겨진 흙덩이들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버지가 쓴 작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번에 캔 건 정말 귀한 놈이다. 50년은 좋기 넘은 천종이야. 우리 딸 이거 다려먹고 기운 내서 순산해라. 비뚤배뚤한 글씨체에서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가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흩어진 산뿌리를 줍고 있자 그녀는 만삭인 제배를 향해 다시 한번 구두발을 들어올렸습니다. 비키라니까 아주 뱃속에 든 것까지 촌티를 내는구나. 저는 비명을 지르며 분리수거함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역한 냄새와 제 몸에서 흐르는 피가 뒤섞여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에이고, 밥버러지 같은 년. 내가 방금 왁스 칠한 바닥을 다 더럽혔잖아. 당장 안 치워? 그들은 저를 평생 산을 타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제 아버지를, 그리고 아직 빛도 보지 못한 제 뱃속의 아이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흙투성이 잡초라며 짓밟은 그 산삼 한 뿌리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그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집어삼킬 맹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택배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흙이 잔뜩 묻은 스티로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의 이태석,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상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굵은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제 이름 석자 이서연. 그 글씨만 봐도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알싸하면서도 깊은 흙 내음과 진한 약초 향기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마치 지리산의 깊은 숲속 공기가 그대로 배달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끼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이끼를 들추자 뇌두가 긴 산삼 5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매끈한 인삼과는 달랐습니다. 뿌리가 가늘고 길며 잔뿌리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쉬는 듯 했습니다. 흙이 묻어 거칠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도 참 그냥 몸만 챙기시지 뭘 이렇게 귀한 걸. 저는 삼한 뿌리를 들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사신 분입니다. 덤불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된 종아리, 약초를 캐느라 흙물이 들어 지워지지 않는 손톱.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촌스럽다, 미련하다고 흉볼지 모르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물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땀 흘린 만큼 딱 그만큼만 내어준단다. 흙이 묻어 거칠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도 참 그냥 몸만 챙기시지 뭘 이렇게 귀한 걸. 저는 사만 뿌리를 들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사신 분입니다. 덤불에 극혀 상처투성이가 된 종아리, 약초를 캐느라 흙물이 들어 지워지지 않는 손톱.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촌스럽다, 미련하다고 흉볼지 모르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식물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땅은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땀 흘린 만큼 딱 그만큼만 내어준단다. 사람도 그래야 해.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 저는 잔뿌리 하나를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감돌더니 이내 달큰한 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는데 이 약초는 신기하게도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기분이 좋은지 꿀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맛있지? 외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야.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시집살이는 고달프고 남편은 무능하지만 저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작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현관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민자영 대표가 돌아온 것입니다. 민 대표는 청담동과 압구정에 10개가 넘는 고급 스파와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는 로열 뷰티의 대표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영심과 갑질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무리한 확장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부도 위기라는데 그녀는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기사 딸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저를 가난한 신만이의 딸이라며 끔찍이도 무시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민 대표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집구석에서 쾌쾌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기가 무슨 시골 장터야?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스티로폼 상자에 꽂혔습니다. 됐어. 더러워서 안 먹어. 기생충이나 득실거리겠지. 갖다 버려, 당장. 그녀는 들고 있던 악어 가죽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힌 문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기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가 보내준 건데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상자를 다시 포장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베란다 창고 깊숙이 숨겨두고 저 혼자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다시 벌컥 열리고 민 대표가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야, 이서연, 너 내가 시킨 일 다 했어? 가맹점 매출 장부 조작. 아니, 정리하라는 거 말이야. 아, 맞다. 저는 시어머니 회사의 회계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한 푼 안 받고 가족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노예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죠. 사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네가 할 줄 아는 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 말고 뭐 있냐며 온갖 불법적인 뒤처리를 떠넘겼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는 임신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나 때는 만삭 때도 하이힐 신고 영업 뛰었어. 빨리빨리 안 해? 그녀는 저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다시 거실에 놓인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상자. 아니, 너 내 말 귓등으로 들었니? 이거 갖다 버리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내 집이 쓰레기장이야? 민 대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제 방에 둘게요. 제발. 비켜. 냄새나서 못 참겠어.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뾰족한 앞코가 달린 구두로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카소이나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티로폼 상자가 깨지고 흙 묻은 산삼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식여진 이끼와 뿌리들. 햄프. 아, 맞다. 저는 시어머니 회사의 회계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한 푼 안 받고 가족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노예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죠. 사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네가 할 줄 아는 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 말고 뭐 있냐며 온갖 불법적인 뒤처리를 떠넘겼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는 임신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아? 나 때는 만삭 때도 하이힐 신고 영업 뛰었어. 빨리빨리 안 해? 그녀는 저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다시 거실에 놓인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상자. 아니, 너 내 말 귓등으로 들었니? 이거 갖다 버리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내 집이 쓰레기장이야? 민 대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제 방에 둘게요. 제발, 비켜. 냄새 나서 못 참겠어.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뾰족한 앞코가 달린 구두로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퀸칭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티로폼 상자가 깨지고 흙 묻은 산삼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식여진 이끼와 뿌리들, 마치 제 마음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향긋한 약초 향기 대신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거실 대리석 바닥에 널브러진 산삼들을 보며 저는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끊어진 잔뿌리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는데 민 대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야, 그걸 왜 집어? 버리라니까. 더러운 균 옮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에이, 어머님, 이건 약이에요. 씻으면 멀쩡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며칠 밤을 새우며 캐신 건데. 아버지? 그 총구석 흙 파먹는 노인네 말하는 거냐? 쯧쯧, 수준하고는. 그 애비의 그 딸이라더니 궁상 떠는 것도 유전인가 보네. 민 대표는 혀를 차며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존중도 가족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뿐이었습니다. 너 당장 이거 들고 나가. 집안에 두지 말고 아예 갖다 버려. 1층 쓰레기장에 처박고 오란 말이야. 엘리베이터 냄새 배니까 타지 말고 비상계단으로 가. 임신 8개월인 저에게 15층을 걸어 내려가라니요. 이건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녀는 당장 친정에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패악질을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제 몸이 힘든 게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깨진 상자를 힘겹게 안아들었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민 대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복도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지만 제 손에 들린 흙 묻은 상자는 이 화려함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실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자 비로소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계단실.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상자를 잠시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뭉쳐왔습니다. 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매일 술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리느라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저를 식모 취급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상자 틈으로 삐져나온 삶 한 뿌리가 보였습니다. 몸통이 굵고 주름이 많은 누가 봐도 영물인 산삼. 아버지가 제 생각하며 험한 바위 틈에서 캐내셨을 그 삶. 저는 삶을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저는 삶의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민 대표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대로 버리러 가는지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안 내려가고 농땡이 피우는 거야? 그녀의 고함이 계단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다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앗! 상자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우르르쾅. 상자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흙과 산삼들이 계단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 대표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 말 무시하고 여기서 시위를 해? 그녀는 다짜고짜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짝 매운 손바닥이 제 등을 내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내 존재 자체가 실수다.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야. 그녀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계단 난간에 배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간신히 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민 대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불룩한 배에 머물렀습니다. 저 배, 저거, 저 속에 든 것도 싹수가 노랗겠지. 천한 피가 어디 가겠어?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발을 들어 제 배 쪽을 향해 걷어찬 것입니다. 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구두 발이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 구석에 놓여있던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로 쓰러졌습니다. 와르르 쾅.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오물들이 쏟아져 나와 제 몸을 덮쳤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제 머리카락과 얼굴, 옷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머, 꼴 좀 봐라. 아주 쓰레기랑 한 몸이 됐네. 호호호. 민 대표는 코를 막고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나 미안함은커녕 더러운 것을 보는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가정부 아주머니조차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민 대표는 제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고 아파트 현관 밖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몸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지온일 육중한 철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오물을 씻어내렸지만 가슴 속의 상처는 씻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화단 뒤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한 노신사. 그는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서 우리 집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계신 걸까요? 설마 산삼이 잘 도착했나 걱정돼서 오신 걸까요? 아버지는 제 몰골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맨발로 비를 맞고 서 있는 만삭의 딸. 그 충격적인 모습에 아버지의 우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빗속을 뚫고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빠, 흐흑,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내 새끼. 아빠가 죄인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널 숨겨서 이 꼴을 당하게 했구나. 아버지는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통곡하셨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분노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더 이상 이런 돼지요리 같은 곳에 있을 필요 없다. 아버지는 입고 있던 등산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입구 쓰레기장에 버려진 지식여진 산삼들이 아버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 대표가 발로 차고 제가 지키려다 쏟아버린 그 산삼들. 빗물에 뒹구는 그 뿌리들은 아버지의 찢겨진 자존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가장 굵은 산삼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5층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한번 쏘아붙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순박한 신만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지를 뒤흔들 폭풍우를 몰고 올 흑룡의 눈빛처럼 깊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데가 뼈와 살을 깎아 갚게 해주마. 우리는 빗속을 걸어 검은색 세단이 세워진 곳으로 갔습니다. 낡은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가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건장한 수행비서가 내려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니, 따님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김 실장, 당장 출발해. 본사로 간다. 네? 병원이 아니고요? 본사 의료진 대기시켜. 내 주치에 부르고, 그리고 보안팀 풀어서 저 아파트 CCTV 전부 확보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수행비서? 아버지는 평생 산만 타시던 분이 아니었나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는 미끄러지듯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숨기지 말자.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들이 짓밟은 그 풀뿌리가 사실은 무엇인지 저 무식하고
오만한 여자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차는 테헤란로 한복판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붙은 푸른색 로고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지, 텐지, 바이오 그룹,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분야 1위, 전 세계 희귀 약용 식물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천지 바이오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아빠, 여긴 왜? 내 회사다.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빠가 이 회사 창업주다. 40년 전 내 엄마랑 같이 지리산 골짜기에서 약촉해서 팔며 시작했지. 그러다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이렇게 커졌어. 내가 사내만 밝혀 있었던 건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는 연구가 더 좋아서였어. 그리고 네가 재벌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경비원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버지는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 위엄은 왕과 같았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아까 주워온 흙 묻은 산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스크린 켜. 벽면의 대형 화면에 민자영 대표의 로열 뷰티, 재무 상태와 비리 내역이 떴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민자영, 그 여자가 쓰레기라고 걷어찬 이 산삼. 이게 뭔지 아니? 이건 천종, 텐종이다. 하늘이 내린 씨앗이라는 뜻이지. 감정가? 부르는 게 값이야. 최소 3억 원은 호가하는 물건이지. 그걸 그 여자가 발로 찼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어. 당장 500억 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야. 유일한 살 길은 우리 그룹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것뿐이지. 그토록 원하던 동아줄 우리가 내려주자. 아버지는 저에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름하여 작전명 붉은 뿌리, 네가 직접 지휘해라. 천지바이오의 신임 전략기획이사로서 그 여자에게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을 선물해줘라.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로열 뷰티 인수 합병 및 파산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네, 아빠. 아니,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 아이와 아버지를 모욕한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겠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민자영 대표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옥죄어올 거대한 산맥의 뿌리였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천지바이오 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제 집무실 문패에는 전략기획이사 이서연이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빳빳한 최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 이름이 빛났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민자영의 회사 로열 뷰티의 재무 상태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분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그 집안의 며느리이자 격리로 일하며 밤새워 정리했던 장부들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으니까요. 민자영은 저에게 야, 너는 밥값 하려면 영수증 처리라도 똑바로 해라며 온갖 잡무를 떠넘겼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 동안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비밀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제 눈에 그녀의 이중 장부는 어린아이 낙서처럼 허술했습니다. 겉으로는 연 매출 1천억 원대의 건실한 중견기업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썩어 문드러진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
강남 성형외과 시술 비용까지 처리한 내역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여자 진짜 간도 크네. 저는 밤마다 몰래 복사해 두었던 파일들을 꺼내 정리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친척, 지인,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푸들, 강아지 이름인 코코까지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월급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횡령한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 거래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물건을 사고 판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분식 회계이자 대출 사기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당장 상장 폐지되고 그녀는 쇠고랑을 차게 될 중범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메일 내역, 통화 녹음 파일, 결제, 서류 사본, 그리고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장부 사진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장실에서 저는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천지바이오 법무팀장과 회계팀장이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이 이사님,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법무팀장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배임, 사기, 조세 포탈, 징역 10년은 거뜬히 나오겠는데요. 게다가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10년도 짧았습니다. 만삭인 며느리를 발로 차고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친정아버지를 모욕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회계팀장님, 현재 민자영 회사의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고요. 지금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제1금융권 대출 만기가 다음 달부터 줄줄이 돌아오는데 상환 능력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전명 붉은 뿌리가 더 잘 먹혀들겠군요. 저는 벽면 스크린에 띄워진 작전 지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자영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우리와의 계약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법무팀장님, 채권 매입 작업은 다 끝났나요? 네, 로열 뷰티 회사 채권의 80%를 우리 계열사 명의로 우회 매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대 채권자입니다. 언제든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채무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I won. 완벽하네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였고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짐승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비서실장을 시켜 민자영의 회사에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물론 제 정체는 숨긴 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열 뷰티 민자영 대표님 되십니까? 여기는 천지바이오 그룹 전략기획실입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민자영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천지바이오요? 국내 1위 제약그룹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런칭하는 신제품 천종산삼 골드 앰플의 국내 독점 유통 파트너로 귀사를 선정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천지바이오 그룹과의 거래라니, 그것도 신제품 독점 유통이라니. 그녀에게는 로또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그녀의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군요. 며칠 뒤 민자영이 우리 회사 대회의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옆방 매직 미러 안에서는 거울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아니 들여다 보이는 유리. 너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측 협상 대리인으로 나선 김 전무에게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저희 로열 뷰티가 유통망 하나는 끝내줍니다. 전국 백화점, 면세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믿고 맡겨주시면 매출 1000% 보장합니다. 거짓말. 유통망은 이미 다 끊겼고 직원 월급도 밀려 있으면서. 좋습니다. 대표님의 열정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말씀만 하세요. 저희 제품은 워낙 고가라 이미지 관리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유통 과정에서 제품 훼손이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입니다. 10배요? 민자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약금이 10억이니 위약금은 100억. 실수 한 번 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곧바로 달콤한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대신 초기 마케팅 비용 전액을 저희 본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드립니다. 500억 무이자가요? 민자영의 눈동자가 돈 표시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500억이면 당장 급한 불을 끄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희망 회로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장사 하루 이틀에 훼손될 리가 없지. 그리고 대기업 놈들이 설마 나 같은 중소기업 상대로 사기치겠어? 이건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 좋습니다. 사인하죠. 10배가 아니라 100배라도 좋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중요한 조항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죠. 김 전무가 짐짓 말리는 척하며 계약서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여기 제13조를 보십시오. 제13조. 제가 직접 작성한 일명 트로이의 목마 조항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제13조. 채무 불이행 시 조치. 로열 뷰티. 이 본 계약 체결일 기준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갑, 천지바이오은 의뢰회사 경영권 및 모든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는다. 이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을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0배를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 조항 좀 무시무시한데요. 도브리포. 민자영 측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영권 박탈의 개인 자산 담보라니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순간 민자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저희 그룹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워낙 고가의 산삼 앰플을 다루다 보니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죠. 설마 민 대표님처럼 건실한 회사가 빚을 연체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대표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유통사를 찾아봐야겠죠.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줄을 섰거든요. 김 전무가 계약서를 회수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자영이 화들짝 놀라며 변호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눈치 없이. 김 전무님, 제가 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사인할게요. 당장 할게요. 그녀는 변호사를 쏘아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너 분위기 파악 못해? 지금 이 계약 놓치면 우리 다 죽어. 500억 준다잖아. 무이자라잖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500억이라는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제가 미리 매입해둔 채권들, 그 채권들의 만기가 바로 계약 체결식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요. 즉, 그녀가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채권자로서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제13조를 발동시켜 그녀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장 찍겠습니다. 민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쾅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 그것은 그녀의 피와 눈물이 될 낙인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김 전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자영은 세상을 다 가진 환한 표정으로 악수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대박 한번 터뜨려봐요. 호호호. 매직 미러 뒤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대박 터뜨려드리죠. 당신의 인생이 박살나는 대박을. 민자영이 돌아간 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전무님. 이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돈 어른, 아니, 시어머니셨는데. 김 전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라뇨, 원수입니다. 아주 지독한 원수요. 저는 계약서를 챙겨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에게는 희망의 동화줄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교수대 밧줄이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디데이는 3일 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천종산삼 골드 앰플 런칭쇼.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저는 그녀의 발밑에 있는 받침대를 걷어찰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쿵 하고 찼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줄게. 우리 아가랑 외할아버지 무시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폭풍 전해고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대한민국 최고의 연회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천지바이오의 신제품 런칭쇼를 위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고 곳곳에 거대한 산삼 조형물이 장식되어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초대된 하객들도 정재계 인사, 유명 연예인,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자영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티아라까지 쓰고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빛 독촉에 시달리며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김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민 대표님, 이번에 천지바이오랑 손잡고 큰일 하나 내셨더군요. 호호호, 운이 좋았죠. 박 회장님께서
저를 며느리처럼 예뻐해 주셔서 그녀는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즉 제 시아버지가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의 기에 눌려 살아온 그는 오늘도 아내의 장식품처럼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 전 남편 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뻔뻔하게도 로열뷰티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밝힌 명찰을 달고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가 대박날 조짐을 보이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다시 기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비겁한 인간들, 대기실 모니터로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 곧 행사가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장내가 어두워졌습니다. 핀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민자영이 등장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열 뷰티 대표 민자영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드디어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요.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저는 오직 정직과 신용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직, 신용,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감동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앰플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적이자 생명의 신비, 천종산삼으로 만든 걸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보물입니다. 스크린에 황금빛 앰플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믿고 파트너로 선택해 주신 천지바이오 그룹 이태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의 진정성을 알아보시고 흔쾌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는 VIP석에 앉아있는 제 아버지를 향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걷어찼던 그 산삼의 주인이 바로 저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깜짝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공식 계약 체결식을 위해 천지바이오그룹의 전략기획 이사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민자영의 소개와 함께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 있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촌스러운 인부복 속에 감춰져 있던 굴욕과 서름은 이제 없습니다. 날렵한 순백의 정장 슈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당당한 자세.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 이서연이 아닌 천지바이오의 이사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자, 서연아, 끝내러 가자. 저는 문을 열고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자영은 박수를 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기도 했고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의 기억 속 이서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굽신거리던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민자영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을 때,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때, 민자영의 박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마이크를 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자영 대표님. 제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천지바이오 그룹 전략기획이사 이서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어머님?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야? 저 사람이 그 대기업 이사라고? 근데 분위기가 왜 저러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닌데? 민자영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이사라고? 거짓말이지. 이거 몰래카메라야?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셨나요? 제가 그 흙 묻은 산삼 상자를 들고 왔던 며느리라서요? 아니면 쓰레기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여자가 대기업 이사로 나타나서요? 자,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오늘은 공적인 자리니까요. 계약 체결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들고 있던 파일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서와 채무이행 청구서, 그리고 자산 압류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번쩍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앰플 광고 영상이 사라지고 흑백의 폐쇄회로 화면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그녀의 아파트 복도. 민자영이 제가 들고 있던 산삼 상자를 발로 차고 쏟아진 뿌리들을 짓밟는 장면. 그리고 만삭인 제 배를 걷어차는 충격적인 장면이 초대형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쓰레기 보내면 가만 안 둔다고 전해. 밥벌러지 같은 년 당장 나가. 그녀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헉,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임산부를 발로 차다니 미쳤어. 저게 로열 뷰티 대표 민자영이라고? 이제 쇼타임입니다. 저는 민자영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가짜 권위를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처형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장 꺼,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민자영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거대한 화면을 자신의 몸으로 가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무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 그리고 이중장부를 조작하며 낄낄거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습니다. 이거 세금 다 떼먹어도 국세청 놈들 절대 몰라. 내가 걔네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하객들은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세요. 이건 조작입니다. 민자영은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자영 대표가 말하는 정직과 신용입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저는 단상 위에 올려두었던 흙 묻은 산삼 한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그 산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산삼 바로 제 아버지가 캐신 겁니다. 민자영 대표가 냄새나는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그 풀뿌리 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 저게 회장님이 직접 캔 거라고, 그럼 시아버지가 보낸 귀한 약초를 며느리가 발로 찼다는 거야. 천벌을 받을 짓이네. 민자영 씨, 당신은 이 산삼의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흑덩이 취급한 어리석은 장사꾼일 뿐입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민자영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요? 제가 빗속에서 빌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제 배를 걷어차고 쫓아냈죠.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저는 파일처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은 귀사와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귀사의 채권 500억 원에 대해 즉시 상환을 요청합니다. 500억. 네, 계약서 제13조 기억하시죠?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경영권 박탈 및 자산 압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회사는 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차 보석 옷까지 하나까지 전부 압류입니다. 안 돼. 그건 내 전부야. 뺏어가지 마. 당신은 이제 빈털털이에요. 아니, 횡령과 탈세, 그리고 특수 폭행 혐의로 고발 조치될 테니 빚쟁이 전과자가 되겠군요. 축하드려요.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거지가 된 걸.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민자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그녀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민자영이야. 서연아, 아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저는 아버지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민자영의 체포 소식은 제게의 핵폭탄급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연행되는 장면, 그리고 런칭쇼에서 공개된 영상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갑질, 시어머니의 최후 산삼을 걷어찬 여자의 몰락 등의 제목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자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변호사를 불러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회사, 내 돈 다 찾아와.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회사는 즉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했고, 제가 세운 신설법인 천지네이처가 파산한 민자영의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인수대금은 고작 100원 상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헐값에 원수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입주 도우미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날 저를 쓰레기통 옆에서 머리채 잡아 끌던 그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하고 법정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무서워서. 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이 며느리 유산시키려고 일부러 미역국에 이상한 약을 넣는 걸 봤습니다. 한약재 같기도 하고 냄새가 아주 독했습니다. 그걸 며느리한테 먹이면서 이거 먹고 힘내서 일해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배 아파하니까 뒤에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역국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습니다. 제 배를 걷어찬 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아이를 지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민자영이 발악했지만 최 씨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사모님이 시킬 때마다 녹음해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 민자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최 씨 그 약 구해왔어. 이번엔 좀 센 걸로 넣어. 이 떨어지는 약이라며 며느리 년 배만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깟 핏덩이 빨리 치워버려야 내가 편하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손주를 죽이려 한 할머니의 육성이라니 판사는 안경을 벗고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민자영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다. 땅땅땅. 징역 15년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중형이었습니다. 민자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멀어 자신을 파멸시킨 한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민자영의 몰락과 함께 제 전 남편 최준혁의 인생도 끝장이 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회사 부도와 함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를 신청하며 어머니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도와줘. 나갈 데가 없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말끔했던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부부 당신이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으면서 뭐라 그랬더라. 너 같은 거머리랑 살기 싫다고 했지.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어. 나 사실 너 많이 사랑했어.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 배 걷어차일 때 당신 뭐 했어?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당신은 공범이야 방관자도 가해자라고. 저는 경비원을 불러 그를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이 아빠라는 사실이 부끄러우니까.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펜대 한 번 안 잡아본 고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힘들다고 도망치고 술 먹고 싸움질해서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민자영의 회사를 인수하여 새롭게 설립한 천지네이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재배된 약초와 농산물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웰니스 기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취임식 날 저는 직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거짓과 포장이 아닌 정직과 진심으로 승부하는 길입니다. 겉모습이 투박하더라도 속이 꽉 찬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농부의 땀을 존중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그것이 제가 꿈꾸는 천지네이처의 미래입니다.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갑질과 비리에 시달리며 자존감을 잃었던 그들에게 제 말은 따뜻한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찐 옥수수와 감자를 들고 오신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많이 드세요. 직원들은
회장님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근엄하고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라 시골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고 정겨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집무실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회사가 참 밝아졌다. 사람들 표정이 살아있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으니까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다. 나는 그저 씨만 뿌렸을 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건 너란다. 아버지는 제 부른 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복덩이인가 보다. 이 녀석 생기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네. 그럼요, 우리 복덩이 벌써 효도하네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오후 제 집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원목 테이블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잘 익은 사과와 아버지가 가져오신 산삼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차 좀 마셔봐라. 향이 기가 막힌다. 아버지가 따뜻한 찻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자 입안 가득 그윽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겪어낸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아빠 산삼밭에서 뛰어놀던 거. 그럼 기억하지. 그때 네가 그랬지. 아빠, 나는 나중에 커서 산삼 공주가 될 거야 라고. 어머, 제가 그랬어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허허 녀석. 근데 진짜 산삼 여왕이 됐네? 우리는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햇살을 타고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민자영에 대한 미움도 모두 저 햇살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달콤함 뿐이었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이렇게 잘 커줘서, 그리고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제 아빠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이 저를 키웠고, 저를 지켰고,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빌딩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 그 하늘 아래 우리는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꿉니다. 이 평범한 오후의 햇살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아닐까요? 민자영이 쓰레기라며 발로 찼던 그 산삼.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승리와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산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짓밟히고 으깨져도 그 속에 품은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천지 네이처를 이끌어가면서 절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진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길이자 곧 태어날 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흙 묻은 산삼의 반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통쾌한 결말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보고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지금은
비록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저 천종산 삶처럼 말이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이서연은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한 회사의 대표로서 제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수확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